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는 건강다이제스트지 3호로에 실렸던 환절기 면역력 2기 탈출법 8개명, 1개명에서 4개명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절기는 우리 몸에 적응 부담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 소홀히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떨어진 면역력이 1년 내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절기 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면역력 관리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것들을 조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개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환절기 면역력 지키는 5개명. 허벅지 근육을 늘려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을 사수하라. 환절기는 적응 부담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호르몬들이 이 부분을 메꾸어야 되거든요. 환절기가 변하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의 적응 부담을 가지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인데 이때 가장 위태로운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성장 호르몬의 공장이며 인슐린 호르몬의 휴식처입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튼실한 사람은 피로나 병에서 빨리 회복하며 혈당 조절 능력도 탁월합니다. 4단계 슬로우 킥 운동을 제가 계속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일본의 근육 생리학자 이시 나와카타 개발한 슬로우 트레이닝을 1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해서 제시를 해본 건데요. 총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3세트를 반복하면 15분으로 충분하죠. 1단계, 4단계, 5분. 이거를 3번 반복하면 15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시면 크게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호르몬의 저장 창고, 호르몬의 휴식체인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단계는 제자리 천천히 걷기입니다. 1초에 한 걸음씩 걸으며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크게 움직입니다. 다리를 90도로 올려서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동작을 천천히 하고 호흡은 자연스럽고 천천히 합니다. 바닥에 발이 닿을 때 반동을 이용해서 바닥을 치지 않도록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천천히 50회 정도 하며 약 1분간 유지합니다. 제자리에서 빨리 걷기죠. 아까 1단계가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였다면 2단계는 제자리에서 빨리 걷기입니다. 천천히 제자리 걷기로 근력 운동을 마무리한 다음 1, 2분 동안 빨리 걷기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거죠. 3단계는 이제 눕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죠. 그러면 중심 근육, 코어 근육인 윗배, 아랫배, 허벅지 앞쪽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누워서 다리 살짝 들어 1초 동안 살짝 멈춥니다. 그 다음 양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기다 들어 올립니다. 이때 엉덩이를 살짝 대면 더 도움이 되겠죠. 천천히 5초 동안 동작을 이어하다가 잠시 1초간 멈춘 후 다시 처음 상태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리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다리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5에서 10회 정도 해주고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려갑니다. 4단계는 누워서 자전거 타기거든요.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다리를 빠르게 가로지르면 되고요. 숨이 차일 정도로 1에서 2분 유산소 운동합니다. 자, 보시면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 허벅지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맥시멈 로딩, 그러니까 최대 부하를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허벅지 근육의 생성, 효율성을 극도로 올리게 된다는 거죠. 성장 호르몬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하면 최대 6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집안일을 하기 전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슬로우 킥 운동을 해주면 집안이나 출퇴근 등의 일상활동을 운동으로 인식하여 효율이 극대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힘들면 뭐 저녁에 하시거나 낮에 일과중에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는 8개명 중 6개명을 소개시켜드리면 빛을 늘려서 생체 활력 호르몬 비타민 D. 전 비타민 D 호르몬 항상 말씀드리죠. 디펜스 호르몬. 우리 몸의 방어 호르몬입니다. 겨울 동안 야외 활동의 부족과 일조량 감소로 우리 비타민 D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었잖아요. 자, 비타민 D가 감소된 상태로 환절기를 지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봄철, 우리 햇빛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그래서 봄철에 반드시 햇빛을 좀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등의 식품에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만 햇빛을 쬐어서 피부에서 직접 합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봄에서 가을이라면 피부가 조금 드러나도록 하고 햇빛을 약 15분 정도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면 되고요. 집에서도 실내 온도가 낮지 않게 한 다음 옷을 가볍게 입고 창가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20에서 30분 정도 몸을 약간 노출시키는 게 좋겠죠.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햇빛을 잘 쬐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비타민 D를 체크해서 너무 낮다면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는 디펜스 호르몬,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어
호르몬이니까요.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는 최계명은 종아리 운동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절기는 우리 몸에 많은 부담을 주지만 혈관 쪽에 가장 큰 부담을 주죠. 급격한 일교차는 자율신경계에 부담을 주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에 무리를 져서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이 환절기 때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제2의 심장인 종아리입니다. 환절기에는 반드시 종아리 심장을 강화시키는 종아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거나 TV를 시청할 때는 종아리 심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발목을 전후 좌우로 움직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은 중심축으로 유지하여 움직이지 않고 발끝을 몸에서 최대한 멀리 쭉 뻗고 10초 유지하고 다시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10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발끝을 왼쪽으로 최대한 구부려서 10초, 다시 오른쪽으로 10초를 유지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지 중심축을 쭉 뻗어 움직이지 않고 발목으로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전후 좌우가 끝나면 시계 방향으로 10초 동안 한 번, 반시계 방향으로 10초 동안 한 번 회전을 시킵니다. 이때는 발목 회전을 원활하게 하기에 다리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아랫다리도 같이 중심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목 유연성 운동의 한 세트는 대략 1분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5세트를 해주면 발목의 유연성이 점점 증가되고 종아리 근육도 유연하고 강한 제2의 심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세 항상 말씀드리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종아리는 제일 싫어하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는 홀로 수축하여 피를 심장으로 올려보내야 하므로 혈류가 정체되기 쉬워 종아리의 허혈 상태, 심해지면 하지정맥류 같은 것도 생기겠죠.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불가피하다면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한 필수 도보량인 7,000보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르게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걷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바르게 걸어야 되겠죠. 고든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지 말고 딱 펴야 되죠. 목뼈에 무리를 가해 디스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정수리가 뒤로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목과 가슴, 배와 허리 모두를 똑바로 세운 채 걸어야 합니다.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하며 허리의 중심이 상하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깨 이렇게 균형을 딱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팔은 리듬을 타 자연스럽게 흔들고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무게중심이 양쪽 엉덩이를 번갈아 이동하도록 리듬을 타는 연습을 반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 발 뒤꿈치가 먼저 닿는 착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환절기 면역력을 지키는 8계명 8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휴식을 늘려 에너지를 비축하라. 봄철은 겨울철에 움츠렸던 몸이 다시 깨어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고 이것이 자칫 가로로 이어져 만성 피로와 면역력 결핍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가로를 미연에 방지하여 몸의 에너지 비축량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봄철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휴식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휴식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휴식은 쉬거나 빈둥빈둥 거는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우리 건강을 위한, 면역을 위한 투자입니다. 첫째, 약속들을 최소화하고 잡은 약속은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시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최대한 성실하게 하라는 거죠. 둘째, 일과표에 반드시 휴식 시간을 배정하십시오. 10% 더 수면하고 10% 더 쉬십시오. 능동적으로 휴식하십시오. 피곤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언제든지 쉬는 게 중요합니다. 휴식도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매체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V 보거나 인터넷 하면서 휴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휴식이 아니고 그것도 머리 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일이 많을수록 10분 일찍 퇴근하고 몸이 피곤할수록 10분 더 자라. 일하다가 10분은 창밖을 바라보거나 회사 정원을 거니며 먼 것을 응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10분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자, 이렇게 환절기 면역력 위기 탈출법 8계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환절기 때 건강관리에 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1년 면역력 농사에 성공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을 위하여 저도 같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